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6월 29일이죠. 30일인가? 29일이죠. 예. 야, 6월달이 다 갔어요. 그래서 2018년이 절반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정진하면서 세월을 보냅시다 이 말이거든요. 정진을 안 해도 아침에 밥 먹고 또 자고 일어나고 또 이럭저럭 하다 또 하루 가고 또 하루 가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4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이렇더라 이 말이죠. 살아보니까. 그런데 이제 매일매일 내가 일과를 하면서 이렇게 가면은 세월이 가는 것이 정진의 힘이 쌓이는 시간이 가는데, 세월이 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되지요. 그런다고 못 사는 건 아니지. 그렇게 살아버리면 세월이 그냥 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8년도에 들어서 1월달 21일 정진, 2월달 21일 정진, 3월달 21일 정진 이렇게 하면은 벌써 6번 한 거거든요. 그럼 21일 정진 6번 하면은 6일은 6, 21, 126번을 예불도 드리고 자선도 하고 또 축원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원노트도 쓰고 감사노트도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6개월 가고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4년 가면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본인이 이렇게 자꾸 정진을 하면 본인 스스로 깨우치는 또 지혜가 있거든요.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점점 이 사람은 이제 공부가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점도 안 찍고 자꾸 날로 먹으려고 한다고. 이 말이 되게 좀 격한 말이기는 해도 점도 안 찍고 날로 먹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을 매일매일 찍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점을 찍다가 보면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고 면이 입체가 된다고. 근데 사람들이 정말 점을 안 찍더라. 정말 점 좀 찍으라면 진짜 점 안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보림선언에 오시는 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오지는 않지만 한 분이 정말 알맹이가 꽉 찬 사람들을 만들고 싶은 게 제 원이에요. 사실은요. 막 책가방 만들고 우 갔다가 우오고 이렇게 공부해갖고는 안 되거든. 그리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자기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이거 진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내가 호흡을 하든지 앉아서 뭐 바탕을 놔두든지 상관이 없어요. 일단 하루에 30분이면 30분, 20분이면 20분, 30분 이상은 해야 돼. 내가 보기에는 30분에서 1시간은 가져야 돼. 자기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자기 시간을 안 가지면 힘이 없어, 공부가. 그래서 자기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시간을 이제 딱 아침이고 저녁이고 낮이고 이렇게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자기 스케줄에 맞게 딱 이렇게 자기 시간을 딱 이렇게 가지면 정말로 내가 그렇게 자기 시간을 가질 때 좌선을 하는 그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의문점이라든지 이런 게 툭 튀어. 또 내가 인생살이 하면서 우리가 많은 일에 부딪히거든요. 많은 일에 부딪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늘 생각을 이렇게 했다면, 그게 뚝 해결이 돼요. 그 자기 시간 가질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일과를 굴리면 자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꼭 자기 시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이요. 공부는 그 옛날 선사들도 다 말씀하시고 부처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부를 특별히 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가짜를 가짜인 줄 아는 거예요. 가짜를 가짜인 줄 알아서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공부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망심을 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망심 쉬는 게 공부예요. 한영희 보살님 망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내 몸이 진짜인 줄 아는 게. 내 몸이 진짜인 줄 알면 어떻게 돼요? 진짜인 줄 알면 많은 내 몸이 진짜인 줄 알면 내 몸을 보고 자꾸 내라고 한다니까? 몸을 자꾸 내라고 하고 내 것이라고 한다니까요.
거기에서 전부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도 내 거, 불행도 내 거, 좋은 것도 내 거, 다 내 것이 돼. 그래서 막 지지고 볶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그거를 뿌리망심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지요. 몸뚱이 나다. 내가 있다. 생각이나 감정이 내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망심입니다. 망심.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을까? 그거 쉬는 게 공부예요. 공부가 막 어디 가서 막 어떻게 저떻게 하는 게 공부가 아니고 그게 공부라. 그게 최상근기들이 하는 공부예요. 망심을 쉬는 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가짜를 가짜인 줄 아는 것. 가짜를 가짜인 줄 알면 어떻게 되죠? 임순자 보살님, 가짜를 가짜인 줄 알면 어떻게 돼요?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가 드러난다. 그럼요. 진짜가 드러난다. 진짜를 찾으러 다니면 안 돼. 왜? 본래 내가 진짜거든. 그런데 지금 가짜에 딱 덮여서 진짜가 드러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진짜를 흙탕물에 흙을 자꾸 가라앉혀야 돼요.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그 속에 있다고요. 본래.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까 진정심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집에 조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이제 이게 의견이 잘 안 맞아서, 다른 분하고 의견이 잘 안 맞아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말을 하는데, 진짜 얼토당토도 않은 말을 하는 데다가,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그 사람 자기 자료로 막 거기서 각색을 해가지고, 막 건너머 버리는 거지. 고리에 고리를 끼워서 막 가버려, 자기 혼자서. 욕을 갈부나 마나 놔두나. 그러다가 이거 자꾸만 그러면 안 되겠다, 좀 갈봐야지 이래갖고 이제 갈으려고 하니까 제일 처음 어떻게 되냐, 목이 딱 마른 거예요. 목이 딱 마른 거라. 이것 봐라, 목이 마르네. 그러니까 열받은 거지. 목이 마른 거는 이게 평온한 상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 봐라, 내 수준이 여기다 이거. 내가 법회할 때는 뭐 가짜를 내려놔라, 뭐 망심을 내려놔. 내가 경계에 딱 가니까 내 수준이 요거네. 그러면서 좀 이제 이게 주고받고 했는데, 정말로 이게 나도 그런 거지.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전혀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순 자기 생각으로 막 108,000이 쫓아가는 거라 그냥. 그러면 이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순 지 생각으로 막 날아가 버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습 공식 철저히 하는 겁니다. 가짜를 가짜인 줄 알아서 진짜가 드러나게만 해줘라. 망심을 쉬어라. 그 외에는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진짜 찾으러 절대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 나는 본래 깨달음이다. 그걸 어떻게 해요? 꽉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걸 꽉 믿고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에 머물지 않는 것이고, 귀로 듣는 것에 머물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린 자꾸 머물지요.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머물지 않아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머물면 머무는구나 하고 내려놔. 딱 잡아서 내려놓고, 딱 잡아서. 내가 어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에 침이, 입에 막 침이 마르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침이 마른다. 이렇게 해서 딱 붙잡아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역경계가 많이 오는 사람이 훈련이 잘 되겠네. 그지요? 훈련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할 일은 자기 시간 꼭 가지기. 그리고 모습공식 꾸준히 하기. 절대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그 놈이 바로 진짜예요. 그 진짜가 드러내려면 드러내는 것만, 돌아다니는 것만 자꾸만 내려놓으면 돼요. 어떤 분이 그냥 그거 잡아서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부라고 했더니, 어디 가든지 굉장히 여러 군데를 요새 막 그 유튜브서부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보고 하는 말이, 어디 가든지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내보고 내려놔라 자꾸 잡아서 내려놓고 이렇게 자꾸 하니까, 그 똑같은 말인데 또 다른 말 그런 거 없냐고. 잡아서 내려놔 한번 보라고. 말로만 자꾸 듣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어느 세월에 일단 내가 그런 경계가 오면 자꾸 잡아서 내려놔 보라고. 실제로 해보라고. 실제로. 그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근데 안 믿대요. 그 말을 안 믿어요. 잡아서 그냥 내려놓는 것이 공부다, 이 말을 안 믿더라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지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그랬어. 그거 어떻게 해. 제일 빠른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데. 자, 우리 지금 177쪽 보십시오. 그럼 업을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업 녹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보통 업이다 이러면은 꼼짝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업이다 이러면. 업은 관념으로 녹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관념으로 녹이려 하면 관념의 업이 하나 더 들러붙어. 자, 업을 녹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영경숙 보살님, 업을 녹여야지 하는 그 생각이 하나 더 들러붙는다 이 말입니다. 업을 녹여야지 말아야지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공리. 공리가 뭐지요? 뭘 공리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지요? 이런 거는 외우라고 했지 내가. 뭘 공리라고 하지요? 장혜원 보살 뭘 공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워야지. 그런 건 딱 외워버려야지. 아니 공리라는 게 텅 빈 이치 아닙니까? 빌공자에 이치 있자니까 텅 빈 이치거든요. 텅 빈 이치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수룩하지요? 그렇게 하면 본인에게도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에게도. 모습공식 하시잖아. 모습공식을 하면 뭐를 알게 됩니까? 내가 100번도 더 말한 거고 더. 네. 자, 모습공식 우리 일반적으로 할 때 제일 앞에 붙는 게 뭐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렇게 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연기. 이 연기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자체성이 없는 거지요. 거의 공성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차의 모든 모습은 상호 이전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그 사람하고 이 사람을 칼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목이 그냥 마른 거라.
막 입이 딱 말라버려. 그거는 이제 인연과 조건이 막 탁 된 거죠. 보통은 침이 잘 나와야지 사람이. 근데 요놈을 좀 갈봐야지 이러니까 내가 긴장을 확 하는 거지. 그러니까 침이 마른다. 침이 마른다. 침이 마르는 것은 알게 모르게 전부 다 작용이 일어난 거지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침이 딱 마르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나 모든 모습은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숟갈로 다 떠가지고 입에만 그냥 톡 먹을 수 있게 다 하는데도 안 먹네. 뭐예요? 연기.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연기예요. 연기. 연기가 뭐예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진다. 그러니까 저는 모습이라는 것은 뭐가 없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계속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짜예요. 가짜, 헛거.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수보살 중론에 제가 그거를 가장 중요한 요점 부분을 늘 제가 그걸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죠. 인과 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정한 성품이 없다고. 이것을 공하다고 한다고. 그게 영수보살의 중론에 나오는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맨날 얘기하잖아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마우스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마우스라는 건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는 가짜야. 마우스에 머물 수 없어. 이건 헛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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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거야 하고 자꾸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공부 외에 할 공부가 뭐가 있냐고. 자꾸 헛거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놓고 또 놓고 하면 흙이 자꾸 가라앉으면 본래 내가 헛거야 하는 그 놈이 본래 진짜 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금은 헛거야 하는 것이 누가 해? 몸뚱이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거든. 나는 몸뚱이 내라고 해도 내고 몸뚱이 내가 아니라고 해도 나예요. 저기 울산도바님들 이렇게 멀리 있어갖고 이렇게 영상으로 하니까 조금 덜하지. 이게 소통이 좀 덜하지요. 왜냐면 살을 좀 비비고 살아야 이게 소통이 잘 되거든. 근데 조금 멀기는 해도 제가 자꾸 핵심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워야 돼. 처음에는 이 그냥 듣고 하고 이러면 안 돼. 처음에는 공부를 할 때는 아주 핵심적인 거는 딱 외워야 된다. 외워.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없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체성이 없다는 이거를 딱 축약을 해갖고 부처님 말씀을 딱 축약을 해가지고 딱 한 숟갈로 만들어가지고 입에 탁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자꾸만 생활 속에서 자꾸만 또 씹어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공리에 요달해서 과학적으로 내 마음 스스로가 이렇구나 하고 결정하는 데서 녹아나는 것이니 이러니 이렇겠지 저러니 저렇겠지 하는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녹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은 철학이라면 대철학이고 문학이라면 대문학이고 뭐라고 말을 붙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 이치를 깨치면 어떤 이치죠? 네, 공리를 깨치면 그때부터 업장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깨치면 절대로 안 녹아요. 업장이 녹아나면 바로 대해탈이에요. 자,
우리가 허공으로 서인 나 이러거든요. 허공으로 서인 나가 그건 말하자면 공리의 그냥 핵심입니다. 나는 뭐요? 텅 빈 허공으로 서인 나지. 일체법이다. 그러면 강보련보살님, 내가 허공으로 서인 나면 업이 들러붙을 수 있겠나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텅 비어서. 텅 비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업이 들러붙고 싶어도 못 들러붙어요. 텅 비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텅 비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고 말할 필요 없다는 거지. 네? 이게 생겨났는 게 그대로 딱 고정되는 게 없다는 거지. 생겨났는데 고정된 것이 없다. 예. 아는 것이 네? 사라지니까 생겨났다가 사라지게 되는 생긴 것이 본래 생겼나요? 없어요. 헛것은 생겼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헛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헛것, 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있기는 있어. 그런데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헛것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진짜 어려운 말이고 공부에서는 최상의 근기들이 하는 공부예요. 헛것이니까 머물 수 없다. 이 말은 엄청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선언에서는 자꾸 보통으로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헛것이니까 머물 수 없다라는 말은 바로 무생을 의미를 하거든. 남이 없다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 우리는. 그래서 업장이 녹아나려면 바로 업도 당처가 공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고 하셨는데 과연 업이란 있는 것인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업도 없는 거예요. 공하다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라는 말입니다. 업의 당초도 공한 것이에요. 참 이렇게 알고 보면 무섭지. 그런데 이 설법을 잘못 들으면 잘 들으면 보약이고 잘못 들으면 독약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업이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업이 있거든. 이 말이 참 그간 말인데 업이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업이 있거든. 윤영숙 보살님. 네. 몸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닌데 몸이 있거든요.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닌데 생각이 있거든요. 감정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닌데 있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하고 내하고는 뚝 떨어져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하고 딱 연관을 지어서 하는 겁니다. 몸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데 있어. 있는 게 아닌데 있어. 그죠? 어떻게 하면 있는 게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있는 게 되는 겁니까? 장혜원 보살님. 작용으로 이렇게 있는 거는 작용으로 보는 거고 아닌 거는 보공사고 작용이 진공유라는 말하고 맞다. 그게 아니라 장현보살님 몸뚱이를 딱 가지고 얘기를 해보라 이 말이야. 내 몸뚱이가 있는 게 아니야. 가짜야. 커서 있어. 어째서 그러냐라고 묻고 있는 거야. 제가 제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라고 생각해요? 왜 나라고 생각하냐면 그동안 계속 습관이 해서 제가 이걸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이라는 내가 있다 이렇게 둘러보면 그냥 있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로 있는 겁니다.
둘러보면 진짜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가짜야 어째야 해도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실제로 경계에 딱 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둘러보면 실제한다고요. 진짜로 있다고요. 본래의 모든 모습은 공성이거든. 모습의 본성이 공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있다라고 딱 생각하면 그냥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이 진짜 무서운 말이지요. 이 말이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책상이 있냐? 이렇게 물어요. 책상이 있냐? 몸뚱이가 있냐? 있잖아. 없는 것도 아니죠. 어째서 있냐? 있다고 이미 생각을 둘러 딱 봐버리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거를 알으셨거든. 깨달으셨거든요. 여기에서 일체인 번뇌가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를 해서 지금 둘러보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둘러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습공식을 자꾸 해가지고 바탕공식을 딱 하면 자꾸만 하나로 녹아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해야 공부가 깊어져. 그래서 업이 있는 게 아닌데 업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업이라는 게 당처가 없어. 그럼 업은 없는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업이 있는 게 아닌데 업이 있어. 왜? 내가 딱 붙잡고 안 놔두거든. 내다 라는 것이 있으면 업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업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내라는 것이. 업도 허공성이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르말이 좋다 나쁘다 하고 알물 지어서 야당치는 것, 이것도 그 당처가 공한 거예요. 전부 도깨비 노름판이거든. 거짓 노름이거든. 망령된 마음의 노름놀이도 전부 그 당처가 공한 것이지만 망령된 마음의 노름놀이에 따라 지은 대로 그 업이 들어붙는 거라. 들어붙어봤자 업의 당처가 공한 것이거든. 빈 것이거든. 이 도리를 아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지금 살아가면서 그냥 막 살아가고 있지요. 난리를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헛거지요. 전부 다 모순놀이 하고 있는 거지요. 헛개비 노름판이라고 했는데 전부 다 헛개비인데 헛개비를 뭐라고 보고 있냐. 우리는 자꾸 진짜로 보니까 거기에 업이 자꾸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업이 본래 공했어.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내가 있다라고 하니까 업이 자꾸 달라붙어 버려. 업 중에서 제일 울트라 캡숑 업이 뭐예요? 몸뚱이가 나다. 내가 있다.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있다. 이것이 알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것을 알면 깨달음이라고 해요. 정직견을 갖는다고 해요. 아, 본래 내라는 것이 없는 것이구나. 나는 진짜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이러면 직견을 얻었다고 해요. 그 직견을 얻은 데서 꾸준히 자기가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나면 정말 허공성을 자증할 때가 있겠죠. 자기 스스로 증득할 때가 있겠죠. 그것을 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직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직견을 갖는 것을 초견성이라고도 해요. 견성을 하려면 우선 정직견이 가져야 됩니다. 그 또 정직견이 가져야 공부가 시작이 돼.
그전에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맨날 어떻게 해요? 이래도 흙탕물 일으키고 저래도 흙탕물을 계속 일으키고 있어. 근데 이제 일체의 모든 것이 헛것이구나. 본래 나구나. 이게 내가 어디 멀리 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아. 그러면 흙탕물 일으키는 것이 자꾸만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없애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꾸 버리려고 해. 한영희 보살님, 버리려고 하면 또 누가 있어요? 제가 있어요. 버리려는 자가 있잖아요. 예. 버리려고 하면 버리려는 자가 또 생겨버려요. 그거 나지요. 그래서 꼼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같이 제가 목이 딱 마르지요. 그 경계지요. 침이 마르고 하려니까 막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겠지. 이제 막 신경이 막 곤두서고 하겠지. 이렇게 다투기 싫은데 좀 갈부기는 좀 갈아놔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침이 마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침이 마른다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요. 처음에는 침이 마른다 이러면은 침이 마른다를 우선 잡아채야 되겠죠. 낚싯바늘에 걸어야 되겠죠. 물어야 된다,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낚시를 이렇게 하면은 물고기가 내 낚싯바늘을 물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생각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시죠? 내가 내 생각을 물어야 돼요. 그걸 잡아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목마름, 입마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일단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이 입이 마르고 있다는 상황을 캐치를 하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훈련이 되면 입이 마르구나. 입이 마르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마르구나 하는 걸 딱 인정하는 순간 이걸 탁 그 자리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서 입이 마르니까 입이 마르지 않게 해야지. 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입이 마르구나 라고 알아채면서 그냥 내려놔 버리는 거죠.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뭐가 입이 마르구나 하면 요거를 우리 이거 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집에 아무것도 애기들 보면은요, 애기들이 뭐 왕구 이런 거 없고 저거 집에서 이제 막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할머니 집에 오면 뭐 없잖아요. 지 놀만한 게. 그러면 3분 이내로 심심하대. 할머니 심심해 이러면 진짜 자꾸 놀아줘야 되니까 진짜 힘들거든. 그 어른이. 그러니까 어른은 심심하다 하면 그러면 애들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이래요. 그러면 어른도 그럴 때 있죠. 심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임순자 보살님 심심할 때 어떻게 해요? 심심할 때 없나요? 심심할 수 있습니다. 예, 심심할 때 어떻게 해요? 심심한 이것도 건드렸다가 그렇죠. 왜? 심심하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동시에 심심하지 않으려고. 심심하다는 생각이, 특히 한영희 보살님 같으신 분은 계속 일을 하시다가 휴일 같은 데 딱 놓으시면 집안일이 산적해 있겠지만 집안일도 많이 했다 이러고 나면 심심하지요. 할 일이 딱 없으면. 그러면 사람이 심심하다는 생각이 딱 들면 심심하지 않으려고 막 찝쩍거려. 이것저것 온갖 생각을 다 하고 막 행동도 막 찝쩍거린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심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에? 울산 도마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 잡아야지. 걷어 잡아서 어떻게 해? 그럼 심심하다가 좀 가라앉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자꾸 공부를 이제 심심하면은, 아, 내가 심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잡아채서 내려놔. 그러고 또, 아, 심심하니까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걸 또 잡아서 또 내려놔. 근데 이제 자꾸 공부를 하시면은 나중에는 심심하다는 생각이 바탕의 작용이 되지요. 그래서 늘 바탕을 보고 있죠. 이 바탕을 놔두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바탕 공식을 하게 되면 심심할 새가 없어. 나 진짜 이거 노대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것같이 확실한 노대책이 없다. 정말로 확실한 노대책이다. 혼자 있어도 하나도 안 심심해. 왜? 늘 바탕을 놔두고 있거든. 이게 진짜 공부라요. 늘 바탕을 놔두고 있어. 그래서 거기서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또 내가 행동을 하면 행동을 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회 오는 게 보험에 가입해 놓은 거예요, 지금요. 노후보험에, 확실한 노후보험에. 그 어른들 보면 심심해서 경로당 가시죠. 뭔가를 자꾸 하셔야 되죠.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나쁘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좀 젊었을 때부터 공부를 쭉 이렇게 해 나가면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많게 되죠. 이제 나이가 있으면요. 저만 해도 벌써 우리 아이들이 다 바깥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무령거사님하고 둘이 산단 말입니다. 저는 시집을 따고 와가지고 결혼을 해서 우리는 4대가 살았기 때문에 늘 사람이 많았어요. 정말로 늘 사람이, 어른이 계시면 손님도 무지무지 와요. 한 끼를 우리 식구만 먹어본 적이 없어요. 늘 누군가는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무령거사님하고 내하고 둘이 살거든요, 지금요. 둘이 사는데 저는 또 요새 선원장 한다고 바쁘지요. 그러니까 무령거사님 뭐 하는지도 잘 몰라, 바빠서.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면 이제 몸도 쇠하고 하면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늘 바탕을 놔두자 할 수 있는 공부의 그 힘이 그때 이미 장착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을 움직여서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뭣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몸이 노쇠하면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배워주나? 늙은 사람하고 같이 놀아주나? 안 놀아주잖아요. 그럼 누구하고 놀아야 돼요? 나하고 놀아야 돼요. 자기 혼자요. 자기 혼자 놀아야 돼요. 그래서 늘 바탕을 놔두자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비전이에요. 지금요. 내가 언제나 혼자서 심심하지 않게 늘 정진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책가방 들고 금요일날 하루 와서 법회 듣고 가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가 딱 설정이 돼 있어야지, 사람이 뭐를 하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 5년이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내가 바탕을 놔두자를 꾸준히 하고 있는다. 제가 우리 나이가 되면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래갖고 수면제 처방을 무척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잠 잘 자는 팁이요. 그것만 하면 잠이 절로 와버려. 그냥 잠은 정신없이 자, 그냥 깰 때까지. 그리고 자다가 깨잖아요. 소변이라도 우선 하면 잠 안 온다고 하지요, 보통. 근데 상관없어요. 그래도 또.
뭘 하냐면 바탕을 놔두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 도반님들 바탕을 놔두자 빨리 하고 싶지요?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딱 누우면은 깜깜한데 불 딱 끄고 이제 내가 방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가만히 눈 뜨고 가만히 까만 허공을 가만히 봐요. 어둠을. 바탕을 놔두자는 거죠. 그거 한 5분 10분 하면 그냥 잠들어요. 바탕을 놔두자는 거예요. 가만히 바탕을 놔두자면 그냥 잠이 스르르 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부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공부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우리는 뭐 어디서 공부를 하냐면 근본 뿌리에서 공부를 하거든. 가지나 잎을 건드리는 게 그런 데서 하는 공부가 아니거든. 이 공부는 뿌리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가지나 잎이 아무리 많아도 늘 뿌리에 가 있는 겁니다. 늘 뿌리에 가 있는 거라고. 근데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온갖 모습을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해도 어디에 가 있냐? 늘 바탕에 가 있는 거예요. 늘 바탕에 가 있다. 말하자면 전체성에 가 있다고. 전체 속에 내 몸뚱이가 있고 또 네가 있고 내 것이 있고 네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탕공칙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하려면 적어도 모습공식 3년 이상은 해야 해요. 제가 자꾸 3년 이러니까 그걸 왜 자꾸 기간을 자꾸 3년 얘기를 하느냐고 얘기를 하던데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한 3년은 공부를 해야 귀가 조금 뚫려. 그전에는 자꾸만 마이웨이를 해. 자꾸만.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100번도 더 얘기를 했는데 물으면 또 몰라. 한영희 보살님 어떻게 하라고? 외우라고. 처음에는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일단은 머리에 숙지가 돼 있어야 그 다음 하지 않겠냐고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처음에는 말마디로 하게 되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녹음기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 녹음기를 보면서 변하는 도리로 보게 되거든요. 그 변하는 도리로 볼 수 있는 힘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언뜻 한 번씩 보지요. 내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도 보고 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도 보고 저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거기에서 이렇게 맞받아서 일어나는 또 내 속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계속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속에 들어가 버리죠. 들어가서 호적되죠. 내가 이런 생각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걸 전혀 못 느껴. 그러다가 한참 흘러가다가 조금 이렇게 정신 차려서 맞아 내가 한참 흘러갔네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낚싯바늘을 잘 해서 내가 일어나고 있는 거를 자꾸만 하나씩 건지라 이 말. 걷어 잡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나보고 걷어 잡는다라고 하지 않고 붙잡는다 이러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던데 붙잡는다 하고 걷어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뉘앙스가 달라요.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나는 붙잡는다 하지 않는다. 걷어 잡는다. 탁 걷어서 잡아야 돼요. 딱 이렇게 이 붙잡는 게 아니라 착채서 걷어 올려야 돼요. 그래서 딱 내가 인식이 되도록 탁 걷어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업의 당처가 비었고 망념 또한 그 당처가 공한 것이라면 업이 어떻게 들어붙을 수 있습니까? 업 당처도 비었고 망념 또 당처가 다 공한데 업이 어떻게 들어붙을 수 있습니까? 업의 당처가 비었고 망념도 그 뿌리가 없는 건데 공연히 내가 지어서 내가 만들어. 참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업도 없는데 숱한 업을 내가 지어. 내가 만들어. 이걸 딱 깨트려 버리면 그때서야 비로소 업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처도 비었고 망령도 그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데 내다 이렇게 하거든. 내다 해서 하는 내가 딱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어서 내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점이 그렇게 어려워요. 하는 내가 있다. 보는 내가 있다. 듣는 내가 있다. 행동하는 내가 있다. 그 근저에 뭐가 있다고요? 그 근저에 뭐가 있다고? 보는 내가 있다. 그렇지. 몸뚱이를 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정말 몸뚱이만 그 자리에 그냥 좀 내려놓을 수만 있으면 공부가 일취월장이라. 정말로 일취월장입니다. 이거는 그냥 믿어야 돼요. 믿고 자기가 자꾸만 그렇게 해 보아야 됩니다. 아유, 업의 당처가 비었다. 보림선언이 오면 업의 당처가 비었다. 그래야 너가 난다. 이거 다 말하죠. 우리가 하는 생각도 전부 가짜야, 거짓이야. 근데 다 뿌리가 없는 건데 공연히 내가 지어서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나라는 것도 당처가 비었거든요. 참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가장 근저에 몸뚱이가 내다라는 그 이미 고정된 관념에 의해서 그다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지를 왜 자세히 관찰을 하고 또 자세히 관찰을 해서 몸뚱이가 정말 내가 아닐 수 있겠구나. 이것을 스스로 납득이 돼야 돼요. 납득이 돼야 돼. 그래야만 공부가 진전이 있어. 그리고 모습공식 할 때도, 바탕공식 할 때도 내가 몸뚱이를 자꾸만 그 속에 넣어서 하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데 이렇게도 합니다. 몸뚱이를 봅니다. 몸뚱이를 보지요. 몸뚱이를 보는데 허공 속에 몸뚱이를 봅니다. 이렇게 하지요. 근데 보통은 보는 게 본다 하면 벌써 눈이 딱 생각이 돼가지고 보통은 앞을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난 거꾸로 이렇게 봐요. 허공 속의 몸뚱이를 이렇게 봐요. 내 몸을 통해서 봐버려요. 그러면은 몸뚱이는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몸뚱이에 들어가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텅 빈 허공을 봅니다. 나는 허공으로서 나입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몸뚱이에 워낙 깊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몸뚱이를 통해서 허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도 저는 늘 합니다. 왜냐하면 몸뚱이에 워낙 이 망심이 깊이 뿌리 박혀 있었어요. 그렇게도 합니다. 예,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